안녕하세요.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김덕진 부소장입니다. 이 로봇이 산업 현장을 넘어서서요. 이제는 일상생활에도 확산이 되면서 인간과 똑같은 지능을 가지고 있고 또 사람과 교감할 수 있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기대감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휴머노이드를요, 단순히 인간의 일을 대신해주는 소위 노예와 같은 이런 역할로 볼 것인지, 아니면은 인간과 동등한 혹은 반려자로 볼 것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윤리 기준에 대한 논란들이 좀 일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과연 이것을 좀 어떻게 보면 좋을지에 대해서 서울대학교 장명탁 교수님 그리고 한양대학교 한재권 교수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우리가 TV 같은데 보면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소피아 뭐 이래가지고 세계 경제 포럼 막 이런 데서 로봇이 나오기도 하고 이런 좀 세계적으로 좀 유명한 로봇들이 있잖아요. 그런 로봇들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일단은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세계 최고의 회사라고 제가 생각하는 곳에서 아틀라스라는 로봇을 만듭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키는 한 1.6m 정도, 몸무게는 한 60kg에서 80kg 사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이런 로봇이 움직이는 걸 보면요, 와, 정말 영화 속에서 나오는 로봇이 실제로 존재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하지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로봇들을 어떻게 우리가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아직 무르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 산업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로봇들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교수님 공학자 입장에서 좀 궁금한 거는 그 요즘에 그래서 그 로봇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이걸 노예로 바라볼 것이냐, 그러니까 과거 노예 시대처럼 아니면은 이거를 뭐 어떤 친구로 바라볼 것인가 이런 것들에서 과거 역사에 비해서 뭐 얘기도 하는데요. 교수님은 개인적으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로 기술이 발전하면 로봇이 완전한 독립적인 자아를 갖춘 개체로서 어떤 정말 노예나 이런 그 윤리적인 이슈가 점점 중요해질 겁니다. 정말로. 근데 현재 수준으로 보면은 아직은 인공지능이나 로봇은 명확히 도구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일들이나 생활이나 이런 데서 도와주는 도구 역할을 하고 대신에 생산성을 높여주고 뭔가 효율적으로 하게 하고 이런 게 분명하고, 근데 지금 인공지능 최근의 추세나 이런 걸로 보면 점점 이제 기계가 학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로봇이 이제 스스로 학습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 조금씩 더 나가기 시작하면 이제 정말 우리가 우려하는 단계로 뭐 갈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예. 그렇기는 하지만 아직은 제가 보기에는 한 교수님이 많이 계속 강조하신 것처럼 여전히 이게 산업화되고 모든 가정에 들어가고 모든 공장에 들어가고 모든 사무실에서 완전한 로봇 형태로 갖추려면 아직은 연구해야 될 게 많고요. 로봇이라는 것이 아직 갈 길은 멀지만 반대로 또 로봇이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진행되는 모습이나 모습들을 보면 과거에 인간이 어떻게 보면 존엄성을 지키면서도 모든 인간이 귀족의 풍요로운 삶을 좀 누릴 수 있게 하는 소위 유토피아와 같은 세상들을 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과연 로봇이 어떤 한계들을 극복하고 이 유토피아를 실현할 수 있는 날이 올까요? 그러니까 로봇이 한계를 극복하고 인간의 진정한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는 로봇도 사회성을 갖춰야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직은 좀 시간이 걸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로봇이 너무 똑똑해지면 언젠가는 사람을 거역하기도 하고 반역하며 인류의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건 아직은 영화에 나오는 얘기고, 이러한 로봇이 등장하는 것은 아직은 좀 인공지능이 특히 연구할 것이 많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사실은 철학적으로 과연 몸을 가지고 감성을 가지고 그거에 기반해 가지고 사회성, 그다음에 자유의지, 의식 기계가 가질 수 있느냐, 이런 건 아직 철학적인 논의고, 물론 최근에 특히 딥러닝 이런 게 나오면서 사람이 하는 거를 다 그대로 흉내내서 마치 사람처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사람이 하도록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근데 과연 진짜 그게 자유의지가 있느냐 이런 거는 상당히 다른 얘기고요. 그래서 그러려면 어쨌든 지금 로봇들이 그런 주변 환경을 먼저 100% 이해해야 되고, 사람하고 대화하려면 사람의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해야 되고, 심지어는 약간 소셜한 능력도 가져야 되는데,
그런 것이 뭐 이제 연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영화에 나오는 이야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더 멋진 사회, 더 나은 사회를 좀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한정훈 교수님께서는 좀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점점 편해지고 있는 것은 수백 년 동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에요. 산업화된 이후, 그러니까 1800년대부터 인간은 계속 편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24시간 중에 대부분을 앉아서 있는데도 삶이 유지가 돼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안 그랬으면 우리 지금 논밭에 나가서 일해서 곡식을 얻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그렇게 크게 이상한 현상은 아닙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가 과연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인가? 글쎄요. 그때쯤 되면 이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때쯤 되면 아이들이 이렇게 물어보지 않을까요? 엄마, 아빠, 사람들이 옛날에 운전을 했어? 사람들이 옛날에 밥을 차려 먹었어? 이런 얘기를 할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아이들은요, 책을 볼 때 어떻게 보는지, 손짓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우리는 이렇게 넘기잖아요. 네. 그냥 이렇게요. 그리고 전화 받을 때 우리는 이렇게 받잖아요. 네, 이렇게 맞죠. 이렇게 받아요. 그만큼 세대가 변하고 있는 거고, 그런 변화 속에서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면, 글쎄요, 그걸 유토피아라고 스스로 말할까요? 하지만 우리는 계속 편하게 만들어가고 그 편함 속에서 인간이 좀 더 인간다운 일을 할 수 있도록 기술이 계속 만들어 나갈 겁니다. 그걸 우리는 문명이라고 부르는 거니까요. 로봇과 인간이 함께하는 유토피아 혹은 로봇과 인간이 공존하는 세상은 어느 순간부터 온다가 아니라 이미 왔거나 올 타이밍에 우리도 모르게 너무나 익숙해져 버리는, 정말 스며들어 버리는 그런 세상이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은 이 인간과 닮은 로봇, 노예인가 또는 반려자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